이번 주 주요 일정 체크해보면서 그 안에서도 더 주목해야 할 일정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마켓 포커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들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이번 주는 좀 경제 실적과 관련된 일정도 있긴 하지만 정책적인 내용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사내 날로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일본장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프트업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클래시스 등이 실적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과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관세청 자료를 통해서 수출입 현황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월 기준으로 10일까지 좀 살펴봤을 때 반도체가 38억 달러 정도 됐고요. 선박이 8억, 그리고 8억 달러, 그리고 승용차가 18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승용차가 그 당시 때 좀 줄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도체 선박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보일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한 90일 추가 연장 논의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 주요 내용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베트남 서열일이죠. 또람 공산당 서기장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오갈까요? 먼저 이제 논의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주요 그룹 재계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산업적으로 얘기를 봤을 때는 원전과 고속철도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의 협의 가능성이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고속철도를 하게 된다 한다면 현대 로템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이 현대 로템이 고속철도나 수주를 했을 때 주가가 다이내믹하게 상승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수주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보다는 원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이제 작년에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개하기로 했고 총 30조 원을 들여서 4개의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2009년 당시 때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한 개씩을 수주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중단을 했다가 제1, 2기 원전 건설 결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베트남도 결국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2 원전의 경우에는 후속 원전 건설 파트너를 베트남 쪽에서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재추진에 따른 국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가는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원전 팀 코리아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또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원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에 따라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팀 코리아다 보니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분위기만 좀 체크를 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원전주의 흐름들이 최근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앞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BHI 등의 경우에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속철도 원전과 같은 키워드를 주목해보지만 원전에 좀 더 집중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화요일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예.
화요일에는 그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전월 대비는 전월 대비 한 0.2% 보고 있고요. 근원 CPI의 경우에는 한 0.3%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2.8%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과 NC소프트, CJ제해제당 등이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세 개의 기업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화요일 일정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NC소프트를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이 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마케팅 비용도 같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그거보다 영업이익이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크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인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그 주가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다른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NC 타워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계속 좀 개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고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계속 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의 경우에는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특히 아이온2와 슈팅 장르 LLL이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회사 NCAI가 있는데요. 이 NCAI가 지난주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 5팀에 좀 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을 받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NC소프트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NCAI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컨소시엄의 그 54개의 기업과 기관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해서도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 두 팀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선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전년 대비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와 관련된 모멘텀들 정리해 주셨고요. 수요일 일정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예, 수요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대국민 보고 대회를 개최를 한다라는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삼성생명과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JYP 엔터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수요일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대국민 보고 대회 쪽에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세부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안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전에 그 원래는 지난 6월 16일 때 인수위 없이 이제 정부가 좀 출범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청사진을 좀 그려왔었는데 법정 활동 기간이 이달 14일로 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일에 발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운영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4년과
앞으로 4, 5년 정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좀 발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대해서 공개한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 뭔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성장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즉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진짜 성장에서 들어가 있는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AI 3대 강국이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전환 산업 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청정 에너지 등에 대해서 아리백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CCUS 그리고 수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육성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문화 콘텐츠, 즉 이제 K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이 된 부분들이 되진 않지만은 6월 17일 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코스피 5천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AI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AI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생 에너지와 콘텐츠 업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 로드맵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4년에서 5년까지에 대한 전망 산업으로 좀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는 충분히 입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을 포함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아마 최종 두 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밀어주게 된다 한다면 주가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만 도출만 잘 된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요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계속해서 정책 관련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후반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목요일 8월 14일은 G2G 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이 기업은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7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한 0.2%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지표는 계속 좀 꾸준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표에 따라 많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증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 쪽에 대해서는 지금 7월 소배 판매와 산업 생산이 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결국은 이제 미국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발표되니까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전반적인 주요 일정과 함께 주목해볼 일정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고 금요일은 휴장이다 보니 좀 다소 거래일이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 그 증시가 3,200포인트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전에도 3,200포인트 갔다가 뭐 일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상승을 했을 때 3,200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이든 큰 수급적인 요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되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8월 말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9월 초에는 많이 상승을 했다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마켓포커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